연인 21회 예고편과 1화와 20회에 뿌려진 복선들을 토대로 장현이 죽지 않고 길채와 함께 그저 돌멩이처럼 풀뿌리처럼 하찮게 알콩달콩 잘 살게 되는 증거 5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긴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장현이 사는 이유는 MBC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MBC가 드라마를 원데이 투데이 만든 것도 아닌데 해피엔딩이 아니라면 시청자들이 이제 다시는 MBC 드라마를 안 보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으나 전 장현이 죽는다면 앞으로 MBC 드라마는 끊을 거거든요. 그렇게 초반에는 새드로 20회로 끝내려고 했으나 시청자들 반응을 보고는 새드면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급 해피엔딩으로 바꾸기 위해 21회로 연장을 한 거겠죠. 두 번째는 21회 예고편에 남현준이 인조에게 역도의 수괴들을 섬멸하였고 흔적을 지웠나이다 라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를 놓고 보면 이건 인조가 장현의 시신을 확인했다거나 남현준이 장현을 추포해서 궁으로 끌고 와 죽였다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남현준이 인조에게 이장현을 그 자리에서 죽였고 흔적을 모두 없앴다는 듯 이야기했기에 장현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남현준이 장현을 죽이거나 추포하지 않고 그저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적을 감출 수 있도록 행적이 묘연해지도록 놔주고 인조에게는 역도의 수괴들을 섬멸하였고 흔적을 지워버렸다고 보고를 한 이유는 남현준이 결국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19회의 고구마가 인조였다면 20회의 고구마는 남현준이었죠. 각하가 장현을 살리기 위해 청나라 책사 방문 시 역관 이장현을 요구하자 남현준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장현이 정명수처럼 청의 위세를 등에 업고 조선의 피를 빨려고 한다 오해했습니다. 또한 남현준은 경은애가 오랑캐들에게 어깨를 붙잡혔고 그 오랑캐를 길채가 죽였기에 자신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는 검은 물방울 하나가 맑은 물을 흐린다는 말을 씨부리며 경은애가 저를 잃었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질책했는데요. 그리고 21회 예고를 보니 인조는 남현준에게 역도의 수괴인 이장현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20회에 남현준만 놓고 본다면 장현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남현준은 장현이 포로들을 위해 한 일을 모르고 있어요. 남현준은 청에 끌려간 길채를 위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참담함을 느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힘이 있는 장철의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남현준은 이장현을 잡아들이려는 과정에서 조선에 돌아온 포로들이 장현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며 장현이 포로들을 속한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걸 알게 되고 장현을 추포하지 않고 그냥 놓아줄 것 같아요. 또한 병자호란 때 죽을 뻔한 남현준을 장현이 구해줬었죠. 그렇게 따지는 게 많은 사람이 은혜 갚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현준이 장현에게 목숨을 한번 빚졌으니 이젠 남현준이 장현의 목숨을 한 번은 구해줘야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22회 예고를 보니 장현은 해변가에서 1대 300 이후 피를 많이 흘리며 홀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아직 장철이 남아있죠. 장현이 살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장현의 아버지 장철 때문입니다. 장철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아들 현이가 죽은 날로 정해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현이 장철의 아들이고 장철의 매질로 장현의 누이가 연모하던 이가 죽었고 누이 또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내용은 나왔으나 아직도 장현이 언제 어떻게 이름을 버리고 집을 나가 량음이 있던 관아의 노비로 살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죠. 장철이 현이를 죽은 아들로 쳐야만 했던 이유가 21회에 밝혀질 것 같은데요. 21회 예고편을 보니 장현은 피투성이가 되기 전 장철과 마주하며 제발 살려주십시오. 죽은 듯 살겠습니다. 라고 청합니다. 이 장면이 예고편의 짜집기로 장철의 상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장철은 장현의 용모파기를 봤을 테니 영모의 수괴로 쫓기고 있는 자가 아들 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조의 명령을 따르려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장현이 해변가에서 싸움을 했고 피투성이가 됐겠죠. 하지만 싸움 이후 남현준이 물러가고 장철이 등장해서 피투성이가 된 장현을 보살피고 살려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장철이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제사를 지낼 때 괴로운 눈물을 흘렸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장현은 소현세자가 자신은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하자
지키는 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조는 아들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 드라마에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가 한 명쯤은 있어도 좋잖아요.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시대의 이념도 이념이지만 살고자 했던 살아남았던 이들의 의지를 추앙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념 때문에 딸을 죽게 둔 현이 아버지 장철이 이념은 잠시 넣어두고 아들 장현을 살리는 결말 괜찮지 않나요? 장현이 사는 네 번째 이유는 길채가 마냥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현은 돌아오겠다고 약조하는 사람이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남현준이 군병들을 몰고 이장현을 추포하러 오고 있다는 말을 들은 장현은 길채에게 꼭 데리러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길채는 돌아오겠다고 약조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찾으러 궁에 들어가서 기어코 내 남자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죠. 또한 뻔한 게 싫기 때문에 반지도 내가 주고 청혼도 내가 해버리는 상여자예요. 그런 길채가 능궁리에서 장현을 마냥 기다릴 리가 없죠. 장현이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든 장현을 구해낼 사람입니다. 장현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장현이 있는 곳을 찾아 데리러 갈 사람이에요. 길채는 꿈에 등장하는 해변에 있는 사내가 자신의 서방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꿈속에서 길채는 붉은 실타래가 굴러가는 그 먼 길을 따라 계절이 바뀌는 오랜 시간을 달리고 달려 해변가에 있는 자신의 서방님 장현을 찾았죠. 전 이 장면이 해변에서 1대 309 쓰러져 있는 장현에게 결국 길채가 도달한다는 걸, 그래서 내 서방은 내가 지킨다는 걸 보여주는 복선 같아요. 장현이 사는 다섯 번째 이유는 구양천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양천의 사망은 인옥의 등장부터 예견되어 있었다고 봐야죠. 세자의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아 타살이 의심되었기에 세자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 돌아온 포로들이 세자의 복수를 하겠다고 나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조는 남현준에게 역적의 무리들을 모두 소탕할 것을 명령했죠. 그래서 포로들은 남현준이 이끄는 군병들에게 쫓겨 도망쳤고 구양천이 등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양천 죽었으면 됐잖아요. 지금 종종이랑 구자미 방금 결혼했는데 새신랑 구자미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량음이도 21회 예고편을 보니 이장현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라고 말하는 걸 보면 효종 10년에 광인으로 갇혀있는 건 량음 같은데 량음이가 10년 갇혀있으면 됐잖아요. 거기에 굳이 장현까지 죽일 필요 없잖아요. 전 작가님이 구양천이 사람들 구하려다가 사망하는 걸로 새드엔딩과 해피엔딩의 타협점을 찾아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회의 길채는 각하에게 이장현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후 조선에 돌아오면 죽을 수도 있는 장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장현의 마음을 알고 장현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어떤 지경인지도 알기에 부디 청에 머물러 살아있어 달라고. 장현이 살아만 있다면 먼 곳에 있더라도 내 마음은 기쁠 테니 지극한 연모의 정은 떨어져 있어도 족하다고 썼죠. 하지만 붓이 적어내리는 내용과 달리 길채의 목소리는 싫다고, 장현이 내 곁에 없는 게 싫다고,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전 길채의 편지 내용이 작가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각본을 쓰는 작가님의 손가락은 장현이 그대로 죽어버리고 길채가 장현을 홀로 그리워하며 연모하는 애절하고 슬픈 새드엔딩을 쓰라고 하고 있지만 마음은 싫으신 거죠. 작가님도 길채 장현의 해피엔딩을 보고 싶으신 거죠. 이로써 장현 길채 작가님의 실어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고요. 의식의 흐름대로 쓴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